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의 정화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 인하대학교 특례 입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구성은 파트 4, 4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서 수업을 할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비전과 그 다음에 합격의 전망과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하대 만점 입시. 자, 지금 여러분들 입시를 위해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은 대치 본원과 방배 분원 두 곳에서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나 또는 멀리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상사의 자녀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외교관이라든지 또는 군인이라든지 부모님이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3년 특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의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원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반이 있고요, 평일반이 있고요. 특히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오프라인 수업을 참관할 수 없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죠? 라방, 그죠?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라방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것. 또는 뭐 그것을 못 들었을 때는 온라인 공간에서 뭐된 것, 촬영되어진 동영상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강의를 합니다. 자, 저희 영어팀은 저는 정화윤이고요. 조현보 선생님, 닥터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유한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출전은 다른 대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English 1, English 2, 그 다음에 Reading and Writing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된다는 사실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2점과 2.5점과 3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20문항이 나옵니다. 자, 시간은 얼마? 5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 그래서 영어는 문이과 공통이다라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이는 주로 2.5점이나 3점 위주로 풀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표기되지 않은 것은 2.5점입니다. 표기된 것은 2점이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듣기 하고 나서, 그죠? 45문제를 70분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압박을 받아요.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건대 같은 경우는 시간에 압박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하대는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고 시간이 50분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인하대학을 나는 꼭 가야 되겠다라는 학생은 뭐부터 풀어라? 3점부터 풀어라. 왜? 시간이 좀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먼저 공략을 해라. 보통 시간이 부족할 때는 뭡니까? 3점짜리라든지 고난이도 문제는 맨 뒤쪽에 풀게 하잖아요. 왜? 어차피 시간을 들여서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수를 해서 확보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가는 건데, 시간이 부족할 때. 근데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서 먼저 3점짜리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점 표시가 없는 문항은 2.5점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2점짜리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5점이고요. 여러분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배점이 없죠. 배점이 없다라는 것은 2.5점입니다. 쓰여지지 않은 것은 2.5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뭐냐?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빈칸 추론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은 대표적인 뭐죠?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점의 난이도를 지니고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Archaeologist 하면 고고학자잖아, 그지? 고고학자들은 are fond of, be fond of, 뭐뭐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예, pointing out, 지적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절 이하의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는 빈칸이 문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뭐다? 두갈식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갈식, 그죠? 두갈식. 연역적 추론이죠, 연역적 추론. deduction. 이 단어 알아야 됩니다. 연역적 추론. 두갈식. 참고로 induction은 뭐죠? 네, 기납적 추론. 이건 뭐다? 미괄식. 이거는 미괄. 이거는 뭐다? 두갈. 그래서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있는데 2번 문제의 패턴은 빈칸이 뭐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다 이게 몽땅 이거는 뭐다? 네, 우리가 독해의 원칙이죠. supporting detail이다. supporting details. 우리말로 하면 세부사항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for example이 생략이 됐다라고 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조금 읽어도 답을 내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은 그래 전반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고학자는 좋아한다. 지적하는 것. 대절이야를. 자, 그래 소재는 첫 문장에서 주로 소재가 나오는데 고고학자가 주장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have always led dynamic, event-filled lives, as much so in non-literate times as in those documented by text.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대절이야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항상 let 초래해왔다. let 뭐를요? dynamic 역동적이고 event-filled lives 사건으로 가득 찬 삶을 뭐 해왔다? 이끌어왔다. as much so in non-literal times 하면은 뭐죠? literate 하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non이니까 뭐죠? 문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문자가 없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문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뭐만큼요? In those documented by text, 어떤 교재, 즉 문자에 의해서 자료화되어진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대명사잖아. times잖아요. 그죠? times. 자, 그래서 문자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자료화되어진 시대에, 그죠? 시대에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역동성과 사건으로 가득 찬 삶으로 가득 차 있죠. 뭐만큼요? 문자 해독의 시대. 그러니까 문자 해독 시대만큼 비문자 해독 시대에도 역동적이고 사건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답이 50%는 나왔네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역동적, 그 다음에 어떤 재미남을 찾지만은 문자가 없는 시대에도 뭐야? 역동성과 재미남이 있다. 이거 답이 50%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뭐뭐만큼 얘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문자가 없는 시대.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in the popular imagination, 대중적 상상 속에서 however 나왔죠. 그러나 대중적 상상 속에서 peoples and eras, 사람들과 시대는 not recorded by script, 대본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뭐죠?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문자의 역사 시대와 비문자 역사 시대인데 여기는 뭐야? not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죠? non-literate times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not이 왔으니까. 대본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시대, 즉 뭐죠? 비문자의 시대의 사람들과 시대는 빈번하게 특징화되어집니다. 뭐 as static, 정적이고 ahistorical. 자, 라틴어 a는 without의 뜻이에요. without, 뭐뭐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moral, amoral, moral 도덕적인, 그렇죠? amoral 비도덕적인, 없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symmetry 하면 대칭이잖아요. 그죠? 앞에 a가 들어가면 대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symmetry 하면 뭐야? 비대칭이죠. 비대칭. 따라서 라틴어어는 뭐다? 없는. 그래서 비역사적 또는 동질적인 것. 그죠? 비역사적. 왜? 서류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다 이 말이야. 동질적인 것. 이런 거죠. 정적인 것. 서로 특징되어집니다. 왜? 자료가 없기 때문에. As a result, 그 결과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은 are continually, 지속해서 그죠? at pains, 고통 속에 있습니다. 뭐? 강조하는 것. The fact that, 대절 이하의 사실을 강조하는데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 문자가 없으니까. 왜? 과거 사회, 어떤 사회예요? That didn't make use of a written word. 자, 문자죠. 쓰여진 단어니까.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 과거 사회가 were as varied. varied, 다양하다 이 말이야. active, 아주 활동적이다 이 말이야. 뭐만큼? 어떤 다른, 그리고 that. 어떤 사회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회죠. that 어떤 사회야? 역사가 doesn't depend on, 의존하지 않는 사회야. 뭐? The existence of cuneiform 하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설형 문자입니다. 설형 문자가 뭐냐면 여기 쐐기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서령 문자의 태블릿 하면 철자죠. 서령 문자의 태블릿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회야. 그 다음에 hieroglyph 하면 이거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원래 hier가 계층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면 뭐죠? 사람을 계층화 해놨잖아. 또는 invention 뭐죠? 알파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문자입니다. 문자. 핵심은 뭐야? 문자야.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그게 뭐야? 비문자 사회 아니야. 역사 이전의 사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비문자 사회가 뭐하다? 다른 사회만큼 뭐하다? 역동적이었다라고 그러잖아. 따라서 this is particularly, 이것은 특히 true 사실입니다. for archaeologists, 고고학자인데요. working in the pre-colonial, 식민지 이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고학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사실이다.
그 식민지 이전의 컨텍스트 하면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what later become,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자의 사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인 식민지 이전에 연구하는 고고학자에겐 특히 더 사실이다. 식민지 이전 사회, 대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미국의 식민지 이전의 사회는 뭐야?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었잖아. 호주도 그렇잖아. 호주엔 누가 있었습니까? 애버리진이 있었잖아. 애버리진, 호주 원주민들.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and South Africa. South Africa 흑인이 있었잖아. 백인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Among others. 자, 그래서 선행사는 누굽니까? 선행사는 이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야? 역사 이전, 즉 문자 이전에 어떤 것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에게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하기가. 왜? 그 문화, 그 사회의 어떤 뭡니까? 역동성이 지금 현재만큼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burden with, 짐지고 있죠. 뭐에 짐을 지고 있냐 하면은 continually, 지속적인 반복. mantra 하면은 이제 주문입니다. 주문. 원래 이 mantra는 밑에 저기를 줬어요. 여러분들. cuneiform, 서령 문자라든지 하이어글리프, 상형 문자나 mantra, 주문은 원래 인하대학교 출제본부에서 밑에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주석이 없어졌지만 이거는 주석을 달았다라는 거.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난이도가 그다지는 어렵지 않다. 왜? 주석을 줬다. 어려운 단어. 주문. 하나의 doctrine. 교리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history doesn't begin with. 자, 역사는 시작하지 않는다. with the arrival. 컬럼버스의 도래. 컬럼버스 1492년에 그죠?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 그 다음에 캡틴 쿡. 캡틴 쿡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뭐죠? 탐험한 최초의 영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존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뭡니까? 포카혼타스 아시죠? 이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에 처음 들어간 그죠? 백인 사회를 개척한 개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컬럼버스나 캡틴 쿡이나 존 스미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사 이전에 신대륙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자를 전파한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건 컬럼버스와 캡틴 쿡이라든지 존 스미스가 상징하는 것은 뭐야? 문자라고 보시면 돼. 문자.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와 비문자의 어떤 다른 점이잖아. 그러면 문자와 비문자의 외형적 다른 점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뭐야? 둘 다 역동적이었다. 비문자에도 역동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데절리아의 주문, 만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절리아의 주문은 뭐냐면 역사는 시작하지 않는다. 즉 문자의 도라와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 이전에도 있었다. 답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역사는 doesn't start. 시작되지 않는다. advent of writing. 문자의 도래와는 시작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문자 이전, 그죠? 문자 이전. prehistory라고 해야 되겠죠. 문자 이전에도 역사는 있었고, 그 역사는 active하고, 그죠? 활동성이 있었고, 정말 splendid, 찬란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2번. 1번 한번 볼까요? 그들은 기록되어진 주요한 사건에 의존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적하는데, 여기서는 고고학자는 문자 이전의 것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자잖아, 문자. 아니고 3번. There are many potential risks. 많은 잠재적 위험이 있었다. 서류화되지 않은 역사에. 자, 잠재적 위험성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서류화되지 않은 역사에서도 액티브하고 그죠? 스플렌디드한 그런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4번.
invention of writing. 쓰기에 발명한 play a signific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게 쓰기 이전이죠. 내용에 해당되지 않죠. 5번 Human societies in the past. 과거 인간 사회들은 were not dynamic. 역동적이지 않았고 homogeneous. 그죠? 동질적이다. 아니죠. 동질적이지도 않다. 아니죠. 역동적이고 상당히 뭐죠? 동질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낫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역동적이었습니다. 역동적이었어요.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도 2.5점이네요. 자, 3번 문제 빈칸 A와 빈칸 B에 들어가는 걸 찾아라. A는 어휘고요. B는 어휘는 어휘인데요. 연결사와 관련된 거다. 역시 2, 3번은 빈칸 추론 문제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state subsidies for autonomous art and artists. 자, 국가의 보조금입니다. for 뭐에 대한 autonomous, 자율적인 예술가들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은 are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짐에 따라. 접속사 as는 총 6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뭐뭐함에 따라서 비례, 뭐뭐처럼 양태, 뭐뭐 했을 때 when, 뭐뭐 하는 동안 while. 그죠? 또 양보도 있습니다. 양보일 때는 접속사 as 앞에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 등이 나오죠. 그래서 접속사 as가 양보로 사용이 되고요.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뭐뭐함에 따라서 비례로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적인 예술이나 예술가를 위한 국가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it is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하다. 반드시 necessary, 반드시 필요하다. it 가주어 투부정사의 진주어 뭐 remove, 제거하는 것, bias 편견인데 of copyright law, 저작권법에 대한 편견을 좀 제거하라. 저작권법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편견. 그죠? bias. 편향성을 좀 제거해라. 그러니까 뭐야? 저작권법을 좀 탄력적으로 써라는 거겠죠? 저작권법인데 in favor of 뭐를 옹호해서요? profit oriented mainstream production. 이익 중심의 주류 생산을 옹호해서. 그래서 저작권법을 좀 탄력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야. 뭐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국가의 보조금이, 문화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따라서 in the absence of public funds for the creation, 부재입니다. 대중기금의 부재예요. for the creation, 창조주 of independent literature, 독립문학과 독립예술이죠. art, 예술에 대한 창조에 대한 대중기금의 부재 속에서, 부재니까 마이너스죠. 이를 비불러 뭐뭐 할 겁니다. not to take measure,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뭐죠? supporting autonomous production, 자율적인 생산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첫 문장에도 나왔잖아. 이 보조금이 없으니까 카피라이트,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가지자라고 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부정이잖아. 뭐에 있어서? in copyright law, 저작권법에 있어서. 자율적인 생산을 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는 부정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works of true art, 진정한 예술의 작품들은 fulfill, 실행합니다. function, 기능인데 of particular importance, 특별한 중요함에 대한 기능을 실행합니다. in society. 자, 그래서 빈칸 A는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정적인 단어 한번 볼까요? 일단 잠깐. legal, 합법적인. 이거 아니에요. natural, 당연한. 이것도 아닐 것 같고. crucial, 중요한. 이것도 아니고. disastrous, 재앙적인. inconvenient, 불편한. 그래서 답은 뭐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아니면 5번. 자,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They offer alternative vision. 그들은 제공합니다. 대안적 비전, 전망을 제공하는데 of life, 삶과 사회에 대해서. 그 삶과 사회는 that can pave the way. 자, pave the way for 하면은 이거는 수거입니다. 원래 pave가 뭐죠? 포장하다라는 뜻이잖아. 포장길이니까. 그래서 수거로서 뭐뭐를 위해서 길을 포장한다라는 것은 뭐한다? prepare,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공하는데 대안적 비전, 삶과 사회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공하는데 그 비전들은 that can pave the way for necessary, 필요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of social, 사회적, political, 정치적 조건에 대한 필요한 변화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without these impulses, 이러한 충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없다면 provided by independent,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에 의해서 준비되는 이러한 impulsive, 어떤 이런 충동이라든지 자극, 여기는 자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극이 없다면 사회는 has fewer chances, 어떤 가능성, 기회가 점점 fewer, 적어질 거다. 진화하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뭐를요? 불완전함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조금이 줄어들면 저작권법에 대한 융통성을 좀 발휘해라. 자,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이 나오면 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It is of particular, 특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요? 식별하는 게요. 그러한 특성을요. 카피라이트, 저작권법에 대한 특성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 저작권법에 대한 특성들은 that are capable of, 뭐가 가능한 것이죠. compensating for. compensating for 하면은 뭐하다? 보충하다, 보완하다잖아요. 그죠?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카피라이트의 특성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상실, 국가 보조금의 상실을 보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functioning, 기능하는 것이죠. 뭐로서? 운전자로서. 자율적인 예술에 대한 운전자로서 기능하는 것. 그래서 기능하고 보충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앞은 원인, 뒤는 결과. 역접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hence,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choose the one which doesn't fit in the context.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것. 글의 흐름상,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풉니까? 만약에 정답이 3번이다 라고 하면 2번과 4번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돼. 2번과 4번의 연결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정답은 3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문장에서 글의 소재, 그 다음에 심지어 주제까지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소재와 주제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 5, 6번까지 있는데요. 자, 6번이 3점이니까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In my experience, 나의 경험에서 assessment, 평가는 제공합니다. information, 정보. That is confirmatory 하면 뭐죠?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죠. confirm, 수긍하다, 인정하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가요? 평가가. 따라서 글의 소재는 뭐죠? 평가, 소재. That is 뒤에 to say가 생략이 되어 있죠.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면 they confirm. 그들은 인정합니다. 패턴을 인정하는데 of which 어떤 패턴입니까? You are already aware of. 네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패턴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죠? 평가를 통해서. 자,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these assessment, 이런 평가는 have reinforced, 강화하더라. career, 경력, 실력, 직업, path, 경력의 길을요. 그래서 I have chosen, 선택해 왔고 and have health, 도와왔습니다. 뭐 하도록? 김미, 나에게 자신감을 주도록. 나의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성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래, 뉘앙스는 긍정, 부정, 뉴트럴, 중립이거든요. 자, 특히 6번처럼 글의 내용과 무관한 걸 찾아라고 할 때는 글의 소재와 주제, 그 다음에 뉘앙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뭐야?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고. 1번. 예를 들면 career assessment. 자, 어떤 직업에 대한 경력 평가는 usually 대개 paint a similar picture, 유사한 그림을 그린다. of me,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illustrate that, 대절리아를 설명한다. 뭐를? I am strong fit, 내가 가장 적합하다. 뭐야? fields, 분야인데 like consulting이라든지 psychology,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비즈니스와 같은 거 나한테 잘 맞다. 이런 분야가 평가를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평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I can problem solve, 문제를 풀 수 있다. one on one, 하나하나씩 with people, 사람과 더불어, 팀과 더불어. 이거 긍정성이잖아.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B 보겠습니다. More often than not, 종종입니다.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은 find, 찾습니다. 평가를요. To be highly challenging, 매우 도전적이고 종종 wonder,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궁금히 여깁니다. 의아해합니다. 뭐라고? Why they are so difficult? 왜 그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자,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A는 긍정적이다가 B부터 부정이야. however는 생략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글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C도 부정이 나오면 이거는 답이 뒤에 있겠죠. 근데 C 봅시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personality focus assessment, 개성, 인성에 포커스, 초점을 맞춘 평가들은 tell me, 나에게 대절리아를 말해줍니다. I prefer people,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더라 이 말이야. 어떤 things, 사물들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rely on feeling, 감정에 의존하고 intuition, 직관에 의존하더라. more often than, 뭐보다? 데이터와 사실보다는. 그래서 특히 평가 중에서 인성평가를 통해서 나는 뭘 좋아한다? 사람보다 사물을 좋아해서 데이터보다는 직관적인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서 why do such results matter? 왜 그러한 결과들은 중요합니까? 답은 이거는 2번밖에 안 되네. 왜? A와 C가 플러스인데 B만 갑자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거는 6번의 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D 한번 해결해 볼까? 이것도 플러스가 되는지. Quite simply, 보다 단순하게 말하면 when you find a career. 자, 당신이 어떤 경력이나 직업을 발견했을 때 that leverage 하면은 뭡니까? 활용하고 잣대로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너의 dominant, 압도적인 뭐를요? personality의 특성, 즉 개성의 특성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커리어를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선호라든지 커리어, 직업에 대한 관심, 그럴 때 이런 not a chore, 어떤 하나의 chore, 가사일이나 bother, 성가심이 아니고 letter, 상당히 그것은 느낀다, 당연하고 effortless, 뭐 편하다 이거죠. 노래가 없다. 그런 걸 해라라는 거야. 요즘은 이거잖아. 일이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잘하는 일. 그랬을 때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